청담동 자택거실. 대리석 바닥에 무너져 내린 이지훈은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자존심마저 구겼다.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쉰 목소리가 울렸으나 최수아는 싸늘했다. 그녀는 그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라며 비웃듯 5천만 원 수표를 얼굴에 던졌다. 역겹네, 이지훈. 당신의 실패한 인생에 동정 따위 없어. 당신 몫의 청소비야.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녀가 명품 클러치를 들고 돌아설 때 내 모든 희망이 박살났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모든 패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말라고 말하지. 나 이지훈은 지난 8년간 그 불문율을 지키며 살았다. 모두가 나를 근근히 살아가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끔 내버려 뒀지. 심지어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최수아조차 내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그날 밤 우리 집 가죽 소파 구석에 앉아 세상 근심 없는 사람처럼 맹물을 홀짝이며 그들의 비웃음을 허락했다. 수아는 흠잡을 데 없는 웨이브 머리에 내가 사준 진주 목걸이를 번쩍이며 여왕처럼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친구 무리, 아니 내가 수행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접대하는 것을 즐겼지. 그들은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뒷마당 바비큐 파티에조차 명품 드레스를 입고 오는 부류들이었고 오늘 밤 그들은 나, 이지훈을 자신들의 유흥거리로 삼았다. 여보, 자기 최근 구직 활동 얘기 좀 해줘봐. 수아가 달콤하지만 그 속에 독을 감춘 특유의 목소리로 짓거렸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방 안은 웃음소리로 터져나갔다. 그녀가 나를 농담거리로 삼은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작정을 한 듯했다. 새로 딴 샴페인이 그녀에게 용기를 준 모양이었다.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 김민서, 우리 회사 마케팅 본부장가 거들고 나섰다. 솔직히 수아야, 넌 정말 인내심이 대단해. 내 남편이 안정된 직장도 못 구하고 저러면 난 어쩔지 모르겠어. 다니엘 씨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나는 속이 쓰려도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바로 역할극의 묘미이자 고통이지. 속으로는 그들의 면전에 대고 비웃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민서의 그 마케팅 본부장 자리가 사실 나 덕분이라는 걸, 심지어 그녀의 해고, 통보서가 내 컴퓨터 초안 폴더에 앉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수아는 와인을 흔들며 한껏 뒤로 기대앉았다. 오, 민서야, 너무 심하게 말하진 마. 적어도 이 사람, 부엌일은 잘하니까. 파스타는 기가 막히게 만들고 설거지라도 누가 해야지. 또다시 터져나오는 웃음. 심지어 남편들까지 낄낄거리며 동참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가 돈을 대서 마련한 이 집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 집이 수아의 재정적 기여, 덕분에 수아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지.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난 구멍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참 우스웠다. 그들은 그녀의 파트타임 자선 활동이 이 대리석 바닥 궁전이나 앞에 주차된 고급차들, 제네시스 G90과 벤츠 S클래스를 감당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그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그게 더 쉬웠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뒀다.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이 컨설턴트가 되려고 했던 거 기억나? 오, 여보, 그거 면접 준비 몇 달 동안 했잖아?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한월테크 솔루션즈. 그들이 전화조차 안 했대. 그녀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인 양 깔깔거렸다. 그 말은 꽤나 아팠다. 수아는 몰랐겠지만 그 면접은 그녀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 회사 임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나의 정기적인 비밀 점검이었다. 그날 나는 그들이 나를 심사하는 동안 나 역시 그들을 조용히 심사하며 내 시스템을 점검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제 내 아내가 그걸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밤에 남은 시간은 잔혹한 조롱과 멸시,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들은 내 소나귀에 든 술잔을 쥐는 힘이 강해지는 것도, 내 차분한 표정 뒤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도 보지 못했다. 이 사람들의 우스운 점이 바로 그거다. 조용한 사람들은 약하다고 단정짓지. 하지만 약함은 침묵이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내 왕좌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이다. 결국 수아는 여보, 가서 샴페인 한 병 더 가져와 줄래? 라며 나를 부엌으로 떠밀었다. 나는 순종적인 가면을 쓴 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일어났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서 그녀가 민서에게 속삭이는 말이 귀에 박혔다. 솔직히 나 언제까지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야망 없는 남자는 그냥 창피할 뿐이야. 창피하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가슴속에서 열기가 치솟았지만 꾹 눌러 삼켰다. 오늘 밤은 반응할 때가 아니었다. 오늘 밤은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 그들이 나눈 모든 웃음을 기억하고 연료로 삼아야 할 때였다. 내가 사온 샴페인을 따기 위해 부엌에 서서 시계를 흘끗 봤다. 밤 9시 47분. 이사회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오늘 밤 실컷 웃으라고 내버려 두자. 내일 아침이 되면 그들 중 누구도 웃을 수 없을 테니까. 나는 거실로 돌아가 성실한 남편처럼 커피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을 놓았다. 수아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최근 스파 경험에 대해 떠벌리느라 바빴다. 나는 다시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내 속은 웃고 있었다. 나를 조롱하게 놔둬라.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게 놔둬라. 왜냐하면 내일 아침 9시 정각이 되면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들이 경멸했던 남자는 그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사장이었다. 수아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잔혹함의 극치였다. 그녀는 단순히 손님들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쇼를 펼치고 있었다. 모든 미소, 모든 농담, 모든 과장된 이야기는 그녀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나를 땅속 깊이 묻기 위한 설계였다. 민서야, 그녀는 와인잔을 돌리며 마치 고급 와인잔을 들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을 시작했다. 지난달 다니엘 봤어야 돼. 자기가 완벽한 구인 목록을 찾았다고 얼마나 신이 나서 돌아왔는지 몰라. 3시간 동안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있잖아.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치 스캔들을 공유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짐작해봐. 그들이 거절 메일조차 보내지 않았대. 방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정교하게 계산된 가면을 쓴 채 앉아 마치 나도 농담의 일부인 양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웃음, 모든 모욕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아의 친구들은 모두 우리 회사의 임원, 중간 관리자, 부서장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자신들의 경력이 조롱하고 있는 바로 이 남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에는 눈이 멀어 있었다. 수아는 끈질겼다. 그녀는 내가 사준 고급 디자이너 구두를 드러내며 다리를 꼬았고 극적으로 몸짓을 했다. 솔직히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 거리 아래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이라도 해보라고 제안했잖아. 적어도 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더 큰 웃음이 터졌고 남편들까지 잔을 부딪히며 동조했다. 잠시 나는 무언가 말할까 생각했다. 그 카페가 내가 유령 회사 명의로 인수한 수많은 사업체 중 하나라는 것을, 그녀가 비웃는 그 일자리가 내가 소유한 건물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타이밍이 전부였고 오늘 밤은 그들의 환상을 깨부술 때가 아니었다. 수아는 미소를 더 크게 지으며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다니엘, 당신 생각은 어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녀의 어조는 마치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든 아이에게 말하듯 깔봤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한번 알아볼게.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갈등을 통해 활력을 얻었고 내가 방어적으로 나올 만큼만 반발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자 그녀는 당황했다. 그래도 그녀는 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하인을 내치는 여왕처럼 머리를 어깨너머로 젖히며 말했다. 좋아, 이제야 정신 차렸네. 나는 물을 마시며 그녀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이겼다고 믿게끔. 진실은 그녀가 몇 년 동안 패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녀는 아직 그걸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아의 오만함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자선 활동에 대해 자랑했고 자신이 이 가정의 기둥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 했다. 가장 노릇하는 게 쉽지 않죠. 그녀는 가짜 겸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소리 내 웃음을 참기 위해 모든 자제력을 동원해야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몇 년 전에 이미 갚았고 자동차들은 일시불로 구매했으며 그녀가 친구들에게 과시하는 모든 사치품은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계좌들을 통해 흘러나온 내 돈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나는 그저 직장도 못 구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 장면은 거의 완벽했다. 수아의 친구 박지영, 우리 회사 인사팀장, 이 몸을 앞으로 숙여 정돈된 손을 수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솔직히 자기야,
넌 정말 성인이야. 그걸 견뎌내다니. 내 남편이 그렇게 쓸모없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야. 수아는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듯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하지만 그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나는 야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턱을 꽉 물었다. 사랑이라.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걸까? 내가 보기엔 그녀의 사랑은 기회주의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내가 디딤돌이 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했다. 그녀가 공을 가로챌 수 있는 성공한 남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틀에 맞지 않자 나를 고쳐야 할 프로젝트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밤은 계속 이어졌고 대화는 전보다 더 참기 힘들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휴가, 명품 브랜드, 그리고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다. 나의 존재는 그들의 다음 농담을 위한 소재가 될 때가 아니면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여보, 샴페인 한 병 더 가져와 줄래요? 수아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달콤하게 요구했다. 당신이 사다 놓은 와인 냉장고에 어디 있는지 알죠? 방은 다시 한번 웃음소리로 폭발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병을 잡으러 손을 뻗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은 반응할 때가 아니었다.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샴페인을 따면서 시계를 흘끗 봤다. 거의 밤 10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늘 밤 나를 조롱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내 사무실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집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녀의 친구들은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지훈은 마침내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샴페인을 놓았다. 수아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상 속의 우월함 속에서 환하게 빛나며 연회장을 장악하느라 바빴다. 잠시 나는 이 자리를 떠나 위층으로 올라가 그들이 마음껏 즐기도록 내버려 둘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나는 머물렀다. 지켜봤고 들었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 모든 모욕, 모든 거만한 웃음은 그들의 망상이라는 관에 박는 또 하나의 못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무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깔봤던 남자는 그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사장이었고 이제 더 이상 좋은 사람 행세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날 밤 그들이 나에게 던진 모든 웃음, 모든 모욕, 모든 곁눈질은 내가 수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연료가 되었다. 내가 가진 힘은 화려한 과시나 요란한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내심에 있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만해지는 정확한 순간을 알고 그때 정교하게 타격할 줄 아는 능력,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이 교훈을 수아를 만나기 훨씬 전, 12년 전에 뼈저리게 배웠다. 그때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과소평가 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몰랐다. 나는 젊었고 야망이 가득했고 희망에 차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전자제품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가문의 유산이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업이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부심이 있었다. 그 자부심은 기업 사냥꾼들이 헐값에 사업체를 사들여 하룻밤 사이에 해체해버린 그날 무너졌다. 나는 그들이 문을 닫았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서렸던 그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단순히 사업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었다. 그 순간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세우기로 결심했고 결국 해냈다. 한얼테크 솔루션즈는 근사한 회의실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밤낮 없이 코딩, 경영 전략, 재물을 독학했던 내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나는 지역회사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고치는 작은 계약들로 시작했고 벌어들인 모든 돈을 내 꿈에 재투자했다. 28살이 되었을 때 한월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30살에는 거물이 되었고 35살에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그만의 난관이 따른다.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독수리들이 꼬이는 법이다. 수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3번의 관계가 똑같은 방식으로 파탄났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황금 티켓으로 보고 더 쉬운 삶을 향해 올라탈 수 있는 무언가로 여겼다.
그래서 수아를 만났을 때 나는 선택을 내렸다. 아직은 그녀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기업 인수합병, M&A 한가운데 있었고 수십억 원 상당의 거래를 막 마무리 지은 참이었다. 하지만 나는 몇 년 동안 입던 평범한 정장을 입고 중고차 매장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차, 오래된 소나타를 몰고 그 자선 갈라에 갔다. 수아는 즉시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자신감 넘쳤으며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녀가 나를 그저 근근히 사는 컨설턴트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다정했고 심지어 지지해주기까지 했다. 당신은 분명 자리를 찾을 거예요. 이지훈 씨, 계속 노력해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1년 동안 데이트했고 내가 청혼했다. 결혼할 무렵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지금 그녀가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으로 이사시켰지만 내가 그 집을 전액 현금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했다. 심지어 매달 그녀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어 그녀도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그녀도 상냥했지만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아의 인내심은 비판으로 변했고 그녀의 친절한 말은 가시 돋친 핀잔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야망 부족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적인 논쟁에서 그러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나는 언제든지 그녀를 멈출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다. 나는 그녀가 이 모든 삶의 이유라고 믿게 했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과시하는 모든 돈이 나의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무모하게 돈을 쓰도록 내버려뒀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회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들을 구축하고 있었다. 모든 유령 회사, 모든 개인 계좌, 모든 법적 문서는 내가 구축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수아는 그녀가 과시하는 모든 호화로운 휴가, 모든 고급차, 모든 명품 드레스가 한월테크에서 나왔으며 그녀가 추적할 수 없는 계좌들을 통해 자금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고위직 엘리트라고 칭하는 친구들, 즉 김민서, 박지영, 심지어 남편들, 최우진, 정현수까지 모두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자신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기업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결정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랑했던 모든 승진, 모든 프로젝트, 모든 소위 성취들이 나에 의해 조율된 것이었다. 나는 단순히 한월테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임 속의 졸에 불과했다. 그날 밤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위층 서재에 잠겨있는 파일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경계심을 풀었던 만취 상태의 회사 행사 감시 영상, 회사 자금을 오용했음을 보여주는 경비 보고서, 그들의 의심스러운 사업 전략을 자세히 기록한 녹취 파일들. 그들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년 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온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수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여보, 내 말 듣고는 있는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당신이 늘 몽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작고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말했다. 좀 더 집중해야겠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방 안에 실패자로 볼 때 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 내가 수아의 남편 그 이상으로 내 회사에 들어설 때 그녀가 세운 환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권력의 진실은 간단하다. 그것은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 얼마나 많이 과시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권력은 조용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만해지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밤 샴페인 한 병을 더 거실로 가져가면서 나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수년 동안 쌓여온 굴욕, 웃음,
경멸하는 시선들. 하지만 수아가 친구들이 잔을 부딪히는 동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날린 마지막 일격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솔직히 나 이 결혼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웃음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이 고지서를 갚아주진 않잖아.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다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분이야. 그녀의 친구들은 충격이 아닌 가짜 동정으로 숨을 들이켰다. 수아야, 넌 정말 강해. 김민서가 수아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계속 그녀에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야망이 있고 그녀의 에너지에 걸맞은 사람 말이야. 박지영이 덧붙였다. 나는 문간에 병을 든 채 멈춰서서 그들의 동의하는 합창을 들었다. 충분히 들었다. 그들의 모든 말, 모든 모욕, 모든 거만한 평가는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도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비난은 나를 약화시키는 대신 나를 강화시켰다. 나는 패배한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을 끝낼 참이었다. 내일 나는 이 소극을 끝낼 것이다. 다니엘, 거기 서 있기만 할 거야? 수아가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어조로 쏘아붙였다. 어서 여기 가져다 놓으라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고 커피 테이블 위에 샴페인을 놓았다. 미안해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들을 기다리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물론 없었겠지.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말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밤새도록 나를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들 중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인정받을 가치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나를 바라볼 것이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다. 나,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 수아는 나를 흘끗 보지도 않았다. 행운을 빌어. 그녀는 이미 민서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 뭐라도 하나 건질지도 모르지. 그 말은 뺨을 맞는 것 같았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나는 위층 서재로 걸어 올라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그것을 차단했다. 나에게는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나,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수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잘 해봐. 그녀는 이미 김민서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뭐라도 하나 건질지도 모르지. 그 말은 뺨을 때리는 듯했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위층 서재로 올라가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그것을 차단했다. 나에게는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밤새도록 쓰고 있던 차분한 가면은 사라지고 수년간 나를 움직여온 차가운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책장 뒤에 숨겨진 패널을 열었다. 내보안 작업 공간이 드러났다. 3개의 모니터가 켜지며 회사 라이브 피드, 재무보고서, 그리고 수아와 그녀 친구들에 대해 내가 수집한 개인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김민서, 마케팅 본부장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부서 자금을 빼돌려 이벤트 기획 비용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내 파일 속 영수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호화로운 해외여행, 개인 명품 쇼핑, 심지어 자동차 계약금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고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계정 처리되어 있었다. 다음은 박지영, 인사팀장이었다. 그녀는 회사 정책을 위반한 임원들을 비호하고 성희롱 관련 고발들을 슬그머니 덮어버렸다. 내 팀이 표시해 둔 그녀의 이메일들은 감히 입을 열려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우진, 영업부사장은 분기별 수치를 부풀려 보너스를 챙겼고 정현수, 운영팀 임원은 경쟁사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최수아, 나의 아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던 그 여자. 그녀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회사 덕을 많이 봤다. 그녀는 내 돈을 이용해 성공적인 사교계 명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자선 행사와 갈라쇼를 열면서도 듣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가장 쓰라린 부분은 그녀의 배신이었다. 내 눈앞에 그 증거가 있었다.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처음에는 시시한 시시덕거림이었지만
이내 본격적인 주말 여행 계획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눈이 멀고 나약해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이 모든 것, 거짓말, 조롱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야 마땅했지만 대신 나는 명확함을 느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는 너무 단순하고 덧없다. 내가 느낀 것은 목적의식이었다. 내 일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가진 것을 되찾고 내가 무에서 일궈낸 삶과 회사를 되찾는 것에 관한 일이었다.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년 동안 권력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들 아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고 자신들의 직함과 인맥이 자신들을 굳건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아주 크게 틀린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가장 신뢰하는 임원인 유진아, 세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대기하세요. 몇 초 만에 그녀의 답장이 왔다. 완벽합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나는 숨겨진 패널을 닫고 다시 의자의 등을 기댔다. 방 안의 유일한 소리는 모니터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림뿐이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웃게 놔두자.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놔두자. 왜냐하면 내일은 웃음이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 앉아 아버지를 생각했다. 사업이 파괴된 후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성공은 요란한 것이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행동해야 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왔다.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나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롱했던 남자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농담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사장이었다. 복수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나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나만을 위해 맞춘 네이비 수트, 몇 안 되는 나의 사치품 중 하나로 갈아입는 동안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수아는 아직 침대의 대자로 뻗어 잠들어 있었다. 다가올 일에 무지한 채 그녀의 부주의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수년간 나는 그녀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뒀지만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참이었다. 정확히 오전 6시 나는 집을 나섰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에 올라탔다. 운전기사에게 한월 본사로 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출발했다. 엔진 소리가 내 신경을 가라앉혔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아, 세러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내가 신뢰하는 임원이자 나의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사회 회의실 준비 완료. 보안팀 브리핑 완료. 문서 최종 정리 완료. 완벽해요. 법무팀도 대기 중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브리핑 마쳤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이 계산되었다. 나는 좌석에 기대 앉아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봤다. 세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몇 시간 후 5사람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거의 시적이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적인 서비스 입구를 통해 들어갔다. 이는 한월테크 솔루션즈 CEO로서 누리는 많은 특권 중 하나였지만 아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그림자 속에 머물면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며 내가 신중하게 선택한 임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방식. 하지만 오늘 나는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유진아가 보안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비웃으며 방문자 배지를 건네주었다. 박지영 팀장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내 회사 안에서 위장해야 할 때 사용하는 가짜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여러 부분에서 라이브 피드를 보여주는 모니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모님의 친구들은 이미 도착했어요. 아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김민서, 박지영, 최우진, 정현수가 한 명씩 도착하며 마치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인 것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안팀에게 지시가 있기 전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확실히 전하세요.
내가 말했다. 어떤 방해도 원치 않습니다.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수아, 은여, 그녀를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직접적인 기업 정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위해 계획한 것은 그만큼 철저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며 말했다. 당면한 임무에 집중해요. 정확히 오전 8시 45분, 나는 눈에 띄지 않는 내 위장 복장으로 로비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날의 주인공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다. 김민서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휴대폰에 대고 명령을 내리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박지영은 그 뒤를 바짝 따랐고 안내원에게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최우진과 정연수는 지난 주말 골프 라운딩에 대해 웃으며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내가 긴장한 구직자처럼 한올의 연례 보고서를 뒤적이며 앉아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머무는 것의 묘미였다. 그들은 나를 2번 쳐다보지 않았다. 오전 9시 정각, 나는 인사팀, HR, 층으로 향했다. 내 면접을 위해서였다. 물론 그것은 가장 무도회였다. 부패가 얼마나 깊이 퍼졌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지도 아래 내 채용 과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인사팀 직원, 토마스에서 한국 이름으로 설정해야 함. 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는 분명 무관심했다. 간단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는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기본적인 능력시험 몇 가지와 짧은 면접이 전부예요. 능력시험은 그 단순함이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일부러 실수를 저질렀고 눈 감고도 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 머뭇거렸다. 유리벽 너머로 김민서가 지나가며 방 안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흘끗 보는 것이 보였다. 물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회사 시간을 낭비하는 또 다른 하찮은 사람일 뿐이었다. 인사팀 직원은 거의 숨기지 않은 비웃음을 지으며 내 작업을 검토했다. 그는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흥미롭네요. 면접으로 넘어가시죠. 패널 면접은 더 끔찍했다. 3명의 중간 관리자들이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내 대답에는 거의 귀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중간의 의자에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나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이 키워온 문화는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거만하고 해이하며 한올테크가 세워진 가치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나는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이제 메인 이벤트 시간이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난밤 내가 참아냈던 그 거만한 목소리들이었다. 민서 씨, 그 면접 때 그녀 얼굴 봤어야 했어요. 김민서가 말하고 있었다. 컴퓨터 만져본 지 몇 년은 된 것 같더라고. 아, 그거 고전이지. 박지영이 즐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어쩐지 인사팀에서 계속 사람들을 거절하더라. 도대체 이런 지원자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내 손은 문고리를 꽉 잡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뒤에서 닫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즉시 멈췄다. 그들이 나를 향해 돌아서자 나는 그들의 눈에 서린 혼란, 그리고 나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는 희미한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김민서는 눈을 깜빡였고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상섭, 언제나 내 자리였던 그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지훈입니다. 나는 말했다. 한올테크 솔루션즈의 CEO이자 오늘 아침부터 당신들의 사장입니다. 방은 침묵에 빠졌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내 말의 무게가 그들에게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방 안의 침묵은 귀청이 먹먹할 정도였고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림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김민서의 자신감 넘치던 비웃음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혼란과 공포로 바뀌었다. 박지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했고 최우진과 정연수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현실을 깨닫자 그들의 허세는 증발했다. 나는 긴장이 고조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들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을 만끽했다. 김민서가 먼저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이거 무슨 종류의 농담이죠?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다. 당신이
CEO라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꼈다. 김민서 씨, 당신은 이 회사에서 6년 동안 일했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급여 명세서에 누가 서명하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나요? 누가 당신의 승진을 승인하고 당신의 창의적인 회계 관행을 눈감아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나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톡톡 건드렸다. 즉시 벽에 걸린 모니터들이 켜지며 한월테크 솔루션즈의 원래 법인 설립 문서를 보여주었다. 굵은 글씨로 내 이름, 이지훈, 설립자 겸 CEO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아래에는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내 사진이 있었다. 지금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바로 그 남자였다. 나는 이 회사를 밑바닥부터 세웠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들 중 누구도 여기에 오기 훨씬 전에 말이죠. 당신들이 공로를 가로챈 모든 정책, 모든 부서, 모든 성공,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영은 입을 벙긋거리며 말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단어를 찾으려 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신입직 자리조차 못 구하는 남자. 당신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그저 수아의 실패한 남편이고 그녀의 소위 성공의 부스러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라고요. 최우진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지만 잔뜩 떨렸다. 이건 분명 실수일 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알았을 리가. 알았을까요? 나는 눈썹을 치켜뜨며 휴대폰을 다시 건드렸다. 모니터에는 이제 1년의 이메일, 재무보고서, 그리고 감시 영상이 표시되었다. 각 파일은 그들의 수년간의 비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당신들은 영업 수치를 부풀리고 성희롱 고발을 덮고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느라 누가 정말로 책임자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죠. 평소 가장 시끄럽던 정연수는 창백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연수 씨, 골프 실력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사 시간에 치고 다니면서 한월, 법인 카드로 라운딩 비용을 처리하고 있더군요. 그의 입이 떡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최우진 씨, 나는 옆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모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랑했던 그 분기별 판매 보너스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죠. 내게 조작된 모든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사회에 보여드릴까요? 최우진은 의자에 축 늘어져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박지영은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보세요, 다니엘, 아니 이지훈 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항상 사장님을 존경했어요. 아니, 회사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차가운 미소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해결요? 박지영 씨, 당신은 수년 동안 고발들을 묻고 직원들을 침묵시키며 유해한 문화를 조장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위 외에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김민서는 언제나 기회주의자였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애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지훈 씨, 저희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내 집에서 나를 비웃고 나를 하찮은 쓰레기 취급했을 리 없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두 손을 단단히 짚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당신들이 몰랐던 건 알려고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탭했고 내 뒤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해고 통보서가 떴는데 각각 서명과 날짜가 찍혀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렸다. 당신들 전원 해고야. 회사 계정과 시스템 접근 권한은 모두 박탈되었고 보안팀이 당신들을 건물 밖으로 안내하기 위해 밖에 대기 중이야. 안 돼. 최우진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이럴 수 없어. 나는 그와 눈을 맞췄다. 방금 그랬는데 박지영이 갑자기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우린 고소할 거예요. 고소? 당신이 뭘? 나는 그녀의 말을 쏘아붙이듯 끊었다. 당신이 덮었던 사기, 횡령, 그리고 성희롱을 폭로하고 정당한 사유로 당신들을 해고한 나를 고소하겠다고? 기꺼이 해봐. 박지영 씨,
하지만 약속컨대 당신이 가진 변명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훨씬 많을 테니.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을 인사팀으로 데려가서 퇴사 면담을 진행시켜 나는 차가운 어조로 지시했다. 퇴직금, 세버런스, 조건, 혹은 퇴직금이 없을 경우의 상황을 확실히 이해시키도록 해. 그들은 하나씩 일어섰고 그들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다. 김민서는 분노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나를 노려봤다. 박지영은 눈물을 참는 듯했고 최우진과 정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그들이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소리쳤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나를 돌아봤다. 경쟁사 접촉은 신경도 쓰지 마. 당신들의 경업금지 약정, 난컴피트 어그리먼츠는 여전히 유효하고 명심해. 내가 지켜볼 테니까.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안내했고 문은 만족스러운 결말을 알리듯 닫혔다. 잠시 동안 방은 다시 침묵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수년간의 짐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아가 잠시 후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무덤덤한 어조였지만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좋아요. 나는 정장을 바로 잡으며 답했다. 이제 이사회를 준비합시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방을 걸어 나오면서 나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나는 단순히 그림자 뒤의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얼테크 솔루션즈의 CEO 이지훈이었고 방금 모두에게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상기시켜준 것이었다. 나는 누군가 자신이 레버를 쥐고 있을 때 강자가 몰락가는 것을 지켜보는 만족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다. 개인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김민서, 박지영, 최우진, 정연수의 얼굴 표정을 머릿속으로 되감았다. 그들은 무적이고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몇 분 만에 그들의 환상을 찢어발겼다. 이제 그 여파를 처리할 시간이었다. 유진아가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은 업데이트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다. 해고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빠르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인사팀이 그들의 파일을 처리하고 있고 보안팀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어요. 김민서는 나가는 길에 마케팅팀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그녀의 휴대폰과 이메일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나는 책상 뒤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모든 통신이 감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보 유출이나 고객 접촉 시도는 원치 않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지영은 떠나기 전에 이사회를 만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씩 웃으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부당해고요? 박지영은 성희롱 사건을 덮었고 인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공포의 문화를 만들었지. 그녀가 어떻게든 그걸 포장하려 해보라고 해. 이사회가 그녀에게 동정적일 것 같지는 않군요. 유진아는 평소의 무뚝뚝한 태도 속에서 드물게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오 무렵 그 여파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보안 카메라에는 김민서가 주차장에서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며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최우진은 길가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연수는 이미 창백한 얼굴과 움츠린 어깨로 차를 향해 걸어가며 떠난 상태였다. 박지영은 물론 자신의 의로운 분노가 아무도 듣지 않는 귀에 떨어지도록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다. 수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남들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결말이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은 여전히 내가 한 일의 범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들의 퇴사 면담 라이브 피드를 띄웠다. 물론 법적 목적을 위해 각 면담은 녹화되고 있었다. 김민서는 인사팀 담당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퇴직금을 협상하려고 하면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저는 이 회사에 수년 동안 있었어요. 저를 그냥 해고할 수는 없어요. 인사팀 담당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귀하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귀하의 계약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직금과 스톡옵션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서는 그녀 앞에 놓인 파일을 뒤집어보며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부조리해요. 무슨 사유? 사기성 경비 보고서, 회사 자금의 무단 사용, 중대한 직무 태만입니다. 담당자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서는 의자에 기대 앉아 고개를 저었다. 이대로는 안 끝나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최우진의 면담이 다음이었다. 그는 김민서만큼 따지려 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절망은 역력했다. 보세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건 알아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요. 인사팀 담당자는 그에게도 똑같이 침착하게 설명했다. 귀하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럴 수는 없어. 박지영은 예상대로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그녀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에게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담당자는 동요하지 않았다. 저희는 귀하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녹취된 대화,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성희롱 고발을 덮고 용기를 내어 나선 직원들에게 보복하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해고 사유입니다. 박지영은 그녀의 분노가 불신으로 변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나는 이지훈 사장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담당자는 카메라를 흘끗 본 다음 다시 박지영을 바라봤다. 이지훈 사장님께서 이미 이 해고를 승인하셨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들의 면담이 끝났을 때 그들의 접근 권한은 모두 취소되었고 이메일은 보관되었으며 개인 소지품은 포장되어 그들의 차로 전달되었다. 유진아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사무실이 벌써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얼마나 많은 죽은 무게가 한 장소를 짓누를 수 있는지 깨닫고 나면 놀랍죠. 하지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과를 직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남아 있었다. 최수아. 오후 1시 30분, 내가 인사팀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아의 이름이 화면에 번쩍이는 것은 분노, 실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나는 몇 초 동안 벨이 울리게 놔둔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다니엘. 그녀는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서가 방금 전화해서 울면서 당신이 민서랑 임원진 절반을 해고했다고 하던데. 이거 무슨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김민서, 박지영, 최우진, 정현수 모두 오늘 아침에 해고됐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야.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이럴 수 없어. 마침내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들은 당신 직원들이고 내 친구들이야.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다고.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수아, 나는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나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지. 그녀가 숨을 급하게 들이마시는 소리는 거의 만족스러웠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8년 동안 나는 당신이 그저 목적 없는 실업자 남편이라고 믿게 놔뒀지만 진실은 내가 한월테크 솔루션즈를 밑바닥부터 세웠다는 거야. 당신이 쓴 모든 결정, 모든 성공, 모든 돈이 나로부터 나왔어. 그리고 이제 마침내 쓰레기를 치운 거지.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아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이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될 거야. 나는 그녀를 놀란 침묵 속에 내버려둔 채 전화를 끊었다. 할 말이 더 많았지만 그 대화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 당장은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그날 오후 늦게 수아가 한월테크 솔루션즈 본사로 쳐들어왔을 때 접수원은 그녀를 막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 곧장 임원 스위트룸으로 행진했고 그녀의 하이힐이 닦인 바닥 위에서 분노에 찬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에 침착하게 앉아 그날 해고된 사람들의 최종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문이 꽝 열렸고 그녀가 서 있었다. 나의 아내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손에 들린 명품 핸드백, 그리고 눈빛 속에 분노로 가득 찬 분개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그 분노는 다른 누군가를 위협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었다. 다니엘, 그녀는 날카롭고 요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즉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마치는데 시간을 들였고 폴더를 닫아 책상 위에 단정하게 놓았다. 마침내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을 때 나는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말했다. 오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아? 무슨 일로 왔냐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되풀이했다. 방금 민서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당신이 민서랑 박지영, 최우진, 정연수를 해고했다고 하잖아. 당신 정신 나갔어. 나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가락을 모았다. 내가 정신 나갔을까? 아니면 내가 마침내 그들이 내 회사에 만든 엉망진창을 청소하기로 결정한 걸까? 수아는 내 말에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당신의 회사?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월은 당신 회사가 아니잖아. 맞아. 나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말했다. 항상 내 회사였어. 잠시 그녀는 침묵했다. 내 말의 무게가 그녀에게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쓰라리고 불신 가득한 소리로 웃었다. 이거 무슨 농담이지? 당신이 나를 겁주려고 아니면 모욕하려고 이러는 거지. 나는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 그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기억해, 수아? 당신이 항상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그 집, 내가 전액 현금으로 샀어. 그리고 차들, 여행, 당신이 주최했던 그 자선 갈라들. 당신은 당신의 파트타임 일이 그 모든 걸 감당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당신이 과시했던 모든 사치품은 내 회사, 한월테크 솔루션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어.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핸드백을 쥔 손은 꽉 조여졌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의 버튼을 탭했다. 내 뒤 벽에 걸린 모니터가 켜지며 한월테크 솔루션즈의 법인 설립 문서를 띄웠다. 설립자 겸 CEO로서 내 이름이 완벽하게 나와 있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내 성공에 기대어 살았어, 수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조롱하는 데 바쁠 때 나는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빴지.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고 입을 열었다 닫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놔뒀을 뿐이야. 당신은 당신이 동정하고 통제하고 경멸할 수 있는 남자를 봤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지, 왜 고지서가 항상 지불되는지, 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 당신은 깊이 파고들 만큼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뉘우침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이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당신이 그들을 망쳤어.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망쳤다고? 아니, 수아. 그들은 스스로를 망쳤어. 김민서는 회사에서 도둑질하고 있었고, 박지영은 성희롱 고발을 덮었으며, 최우진은 판매 수치를 조작했고, 정연수는 경쟁사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했지. 그들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었어. 당신처럼 그들은 기생충이었지. 그 말은 그녀에게 뺨을 때린 것 같았고, 잠시 그녀가 비명을 지를 것 같았다. 대신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되찾으려 했다. 당신 너무 멀리 갔어, 다니엘.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해?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짧게 웃었다. 후회? 수아, 수년 동안 나는 당신의 조롱, 당신의 거만함, 당신의 완전한 무례함을 견뎌냈어. 당신은 내가 구축한 삶 속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당신의 농담거리로 만들었고 실패자로 내세웠지. 내가 후회하는 유일한 것은 이 일을 더 일찍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때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씩씩거렸다. 우리는 결혼했어. 나는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다시 책상으로 걸어갔고 다른 폴더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들을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고 그녀에게 밀어보냈다. 바로 그게 당신이 틀린 부분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결혼 전 계약서,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에 서명했어. 이 계약서는 결혼 전과 결혼 중 내가 일군 모든 것이 내 소유로 남도록 보장하지. 당신의 권리는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응시했다. 당신,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맞아.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둬. 나는 이미 서울 최고의 이혼 변호사들과 이야기했고
그들 중 누구도 당신 사건을 맡지 않을 거야. 공동 계좌 접근은 취소되었고 당신의 낭비벽도 이제 멈춰야 해. 그녀의 얼굴은 상황의 현실이 닥쳐오자 구겨졌다. 다니엘, 제발.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만둬. 당신의 악어의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아, 수아. 수년 동안 나는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 이상의 모든 것을 주었고, 당신은 조롱과 배신으로 나에게 갚았지. 나는 끝났어. 그녀가 충격과 침묵 속에 서 있는 동안 나는 문을 열었다. 보안팀이 당신을 안내할 거야. 나는 밖에 기다리고 있는 2명의 경호원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남은 존엄성이라도 챙겨서 떠나. 다니엘.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수아. 나는 책상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행운을 빌어. 당신에게 필요할 테니. 문이 그녀 뒤로 닫히자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조종, 거짓말, 잔혹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내 삶, 내 회사, 그리고 내 자존감을 되찾았다. 수아의 몰락은 단순히 유해한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의자에 기대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수아가 떠난 다음 날, 한올테크 솔루션즈의 분위기는 활기찼다. 수년 동안 머물러 있던 유해한 안개가 사라지고 희망과 제도약의 감각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날 아침 내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직원들은 소위 CEO의 남편에게 주던 딱딱한 공손함이 아니라 진정한 미소와 존경의 고갯짓으로 나를 맞이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고 있었다. 무에서 이 회사를 세운 남자. 유진아가 언제나처럼 태블릿을 들고 내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조직 개편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약간의 흥분을 담고 말했다. 김민서, 박지영, 최우진, 정연수의 영향을 받았던 부서들은 이미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 영역에서는 생산성이 25%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태블릿을 받아 데이터를 훑어보며 답했다. 그들 때문에 회사를 떠났던 직원들은요? 소식 있나요? 유진아는 성희롱이나 차별로 인해 고발하거나 사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2명이 이미 복직 제안을 수락했고 나머지는 고려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이 매우 다른 환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나는 말했다. 나는 그들이 여기에서 안전하고 같이 있으며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평소 금욕적인 태도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메인 강당에서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부패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한올테크 솔루션즈를 계속 운영해온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였다. 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자 방은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얼굴이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으로 나를 향했다. 나는 연단 가장자리를 잡고 말하기 전에 잠시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마이크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한올테크 솔루션즈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나는 계속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관찰하며 배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재능과 혁신을 보았지만 저를 깊이 실망시킨 것들도 보았습니다. 공포, 편애, 부정직의 문화가 이곳에 뿌리내렸고 저는 그것을 더 일찍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방은 완전히 침묵했고 모든 눈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건 오늘로 끝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문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책과 관계없이 가치 있고 존중받으며 권한을 부여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익명 피드백 채널, 강화된 인사팀 규정, 그리고 회사 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책임감과 협업, 신뢰와 혁신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다음 몇 달 동안 변화는 놀라웠다.
비효율과 편애로 발목 잡혀있던 부서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김민서에게 밀려났던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복구하여 우리의 새로운 AI 부서를 이끌게 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6개월 만에 5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회사가 달성한 것보다 많은 수치였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는 우리의 새로운 리더십과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핵심 요소로 꼽으며 계약을 2배로 늘렸다. 다른 고객들도 뒤를 따랐고 우리의 수익은 급증했다. 하지만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재정적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한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다. 협업이 경쟁을 대체했고 한올테크 솔루션즈는 처음으로 내가 항상 구상했던 회사처럼 느껴졌다.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의 몰락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수집한 증거는 철벽 같았고 보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김민서와 박지영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비행은 잠재적인 모든 고용주에게 노출되었다. 최우진과 정현수는 사기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직면했고 그들의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 한편 수아는 침묵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우리의 대면 후 일주일 안에 집을 나갔고 법정에서 나와 싸우기에는 그녀의 자존심이 너무 상처 입었다. 이후는 내가 마련한 철통 같은 결혼 전 계약서 덕분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나중에 그녀가 여동생과 함께 지내며 겉모습과 물질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다시 꾸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동안 나는 그녀를 자주 생각했지만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안도감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었다. 그녀의 배신은 나에게 내 삶의 균열을 직시하고 통제권을 되찾도록 강요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혼란이 정리된 지 6개월 후 나는 사무실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해가 질 때 하늘은 금색과 오렌지색으로 물들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평화를 느꼈다. 유진아가 문을 살짝 노크한 후 들어섰다. 최종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수익은 60%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는 역대 최고이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죽은 무게를 제거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면 놀랍죠. 유진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변혁을 이뤄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놔두세요. 나는 홍보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후회는 없으세요? 그녀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나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수아의 조롱,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보냈던 세월에 대해. 하지만 나는 우리가 재건한 회사,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놓인 미래를 생각했다. 아니, 나는 마침내 말했다. 후회는 없어. 그저 교훈만 있을 뿐이지. 결국 복수는 부서진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올테크 솔루션즈는 더 이상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회복력, 구원,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의 상징이었고 나는 다음에 올 어떤 것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격변이 지나고 난 뒤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8년간 견뎌낸 침묵과 멸시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사람들은 흔히 드라마틱한 복수를 꿈꾸지만 복수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최수아와 그들의 몰락은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낸 것일 뿐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성취한 것은 한올테크 솔루션즈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가치를 심고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은 것이다. 그동안 나는 사업에서는 승리했지만 삶에서는 패배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성공의 뒤편에서 인간적인 멸시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성공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쓰라린 대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대가는 끝났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 특히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모든 오만에 대한 경고였다. 내가 그들처럼 화려하게 권력을 과시했다면 그들도 나를 견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그들의 가장 깊은 오만을 이용하여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조용히 지켜보고 때를 기다리며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데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냉혹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되새겼다. 바로 인간적인 존중이다. 수아는 나를 돈이 아닌 야망을 잣대로 평가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나를 직함이 없는 존재로 치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인간성이 부재했기에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은 잠시의 영광을 줄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이 그 영광을 지탱하는 진정한 버팀목이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발밑에 둬던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올은 훨씬 밝고 훨씬 건강한 회사가 되었다. 직원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창의력은 이전보다 훨씬 폭발적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일자리뿐만이 아니었다. 부당함에 맞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에 서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은연중에 무시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반대로 겉모습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순간은 없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서서 타인의 숨겨진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인간애를 잃지 않고 진정한 리더십과 존중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지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별표 채널 구독, 별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